네, 반갑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강, 중간약, 후강 기대를 했었는데요. 자, 조금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다가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와중에 매수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좀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동성의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변동성 구간을 다 벗어나지 못했죠. 자, 다음 주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개별주들은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당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2차전지 쪽에서는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억누르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대형주 잘 나가는 쪽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흐름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도록 합니다. 정업수 보시면 2758포인트입니다. 음봉 형태의 닷지죠. 네, 주가가 내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모습 좀 만들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회복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유지가 쭉 됐었다가요. 후반부, 즉 동시호가대에서 좀 밀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동시호가대에서는 뭐 크게 뭐 수급의 변화나 이런 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데, 그냥 일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이 후반부에 또 조금 더 많이 밀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일단 일찌감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 만한 어떤 포인트가 별로 없었고요. 저점은 일단 잡아줬다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오지 못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봉상에서 캔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나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조금 빨리 나타나 줘야지만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적인 내용 보시면 외국인들이 7,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쭉 들어왔고요. 막판까지 올라왔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쳤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아마 금융투자의 마지막 매도가 아닐까 생각되기는 하는데요. 주가 상황이 일단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조금 크게 나온 듯한 느낌이긴 하죠. 워낙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만, 3,800억 정도 매도면은 제법 많이 팔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팔았으면은 이제 금융투자 매도가 멈출 때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쭉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매수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팔았죠. 기관 쪽은 매도가 더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관 쪽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을 텐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모두 다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도 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나타난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을 더 많이 때렸다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2,28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 회복은 못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쪽 지지라인 때 79,000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만 놓으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 이평선들이 올라와 줘야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소폭 상승 아니면 소폭 하락 이런 쪽으로 인해서 79,000원을 전후로 하는 또는 8만원을 전후로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대 상승하면서 저항선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면 65,000원대 넘어서 좋은 흐름을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신고가가 지난번에 7만원이었기 때문에 뭐 65,000원 넘어가면 또 금방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강해요.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습니다만은 0.45% 정도로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하이닉스 움직임 아직까지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도 오늘
조금 아쉽죠. 네, 오늘 플러스 국면 크게 보였다가 또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기아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근데 현대차 EUB는 보합, 그 다음에 현대차는 네, 좀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죠. 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네,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어떤 움직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좀 된 거고요. 윗꼬리는 좀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매물대에 대한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밑에서 받쳐준 양봉도 상당했습니다. 오늘 7% 상승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 격도가 이렇게 그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갔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대에서 먹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7%나 올라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화신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죠. 음봉이 좀 나타났는데 이것도 저항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한국단자도 올라가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승세 계속 유지됐고요. 상신 브레이크도 마지막에 네, 플러스 국면 유지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대위아는 2%대 상승해줬죠. 분위기 괜찮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SL 같은 경우도 오늘 1.8%대 추가 상승 또 만들어진 모습이 좀 있었죠. 네, 종목별로 이제 조선주도 움직임도 좋았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지막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었죠. 2시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요거 말고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잘 버텨지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오늘 약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 이제 이런 주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네, 낙폭을 좀 크게 보였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4.8%나 내렸네요.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쪽도 조금 밀렸고요. SK도 오늘 3.7%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새는 또 나쁘지 않아요.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간 모습에서 약간의 눌림목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운주, HMM이 이제 눌림목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반등 포인트 연결해 줬고요. 오늘 조선주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 현대중공업은 뭐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네, 이평선을 넘어가는 2차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네, 신고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하나엔진 네, 오늘 15%대 상승하면서 분위기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네, 대부분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딱히 네, 뭐 딴지를 걸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거래소 쪽은 이게 얌전하게 잘 마무리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게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밀렸죠. 네, 4%대 하락하면서 요것도 마지막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좋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나 HLB 전부 다 마찬가지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엔캠 정도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이 현재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온 종목 펄어비스 정도인데 이것도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코스닥에서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도 같이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오늘 네,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 코스닥 쪽이 완전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야지 보합의 흐름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잘한 것은 이제 전차군단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오늘은 조금 내렸을 거라 생각되는데, 네, 계좌는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동향은 좀 내려갔을 것 같아요. 거래소는 399개 종목 상승, 486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89개 상승에 1070개가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수주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상승률 먼저 보시면은, 이건 뭐예요? 파워 코스피 100 이거는 모르겠고요. 자, 이거는 뭐 ETF인가 이쪽이겠죠? 네, ETF 쪽이겠죠? 아마 뭐 종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제 파워 코스피 100 이렇게 이름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ETF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킨앤스킨, 네, 화장품, 사조 대림, 사조 산업, 사조 시프트, 사조 그룹주들이 쫙쫙 올라갔네요. 사조 오양까지 해가지고요. 네, 요쪽이 아주 뭐, 네, 기가 막힌 포인트들이 좀 있었나 보죠. 네, 최대 주주
수직수가 변동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조 그룹주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는 소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K푸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사조 그룹주들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J 시푸드도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사조 동아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꿈비는 장난감인데요. 그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품주 쪽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런 거, 아까 보셨던 조선주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택 홀딩스 다시 올라가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양사 오늘 급등했어요. 네. 삼양사 급등했고, 퍼시스 조금 올라와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개별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나, 또는 이제 식품주 쪽이 많이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집중됐다라면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자, 상승한 종목 숫자를 보시면 4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아래쪽 포인트가 좀 걱정스럽네요. 쭉 내려보시면 2.20. 아침보다 낮네요. 네, 아침에는 1.6 정도밖에 안 됐는데 2.2 정도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하락 종목의 포인트가 얼마나 변했을지 보셔야 되겠네요. 하락 포인트 보시면 미동이 34%. 오늘 끝났죠, 이제. 네, 에코프로 멀티 15%. 이거 회복도 하지 못했고요. PPI 뭐 등등등 해서, 좀 많아졌네요. 또 이것도 하락 종목 숫자가 또 많아졌어. 삼성카드도 11%나 떨어졌네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음 AI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내려서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뭐 19개나 되는군요. 오늘 하락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락한 종목 숫자가 제법 많은 편이니까 주의가 조금 필요했을 것 같네요. 내려볼게요. 3.12 1% 정도 그대 유지되네요. 그래서 하락 뭐 상승 종목의 포인트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도 더 크게 확장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 네, 계좌가 나올 수 있겠고요. 제 계좌는 오늘 네, 잘 올랐어요. 네, 제 계좌는 오늘 삼성전자가 네, 어제에 이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는 ST7이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오늘 잘 올라왔죠. 그 다음에 현대차 EUB는 보합이었고요. 기아차 플러스였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합이었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잘 올라와줬기 때문에 계좌 상황은 다른 것들도 뭐 오늘 우리는 월급 종목에 보시면은 삼양사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월급 종목 쪽에서 본다라면은 제 계좌 상황이 대충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 계좌 상황에서는 오늘 네, 0.5% 이상은 무조건 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0.5% 더 올랐겠죠? 네. 아무튼 뭐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치 찍었던 그 계좌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사상 최고치보다 조금 아래쪽. 그러니까 거의 오늘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 넘어섰었는데 네,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진 모습이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오늘 잘 올랐어요. 네.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간적 움직임 보시면, 기간적은 현대모비스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C, 이스페타시스, 포스코 홀딩스 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 있고요. 그리드 위즈, 이거는 신규 종목이죠. 네. 신규 종목은, 네, 이렇게 변동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LG에너솔루션, 기아,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를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때렸네요.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자, 외국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5,280억이요. 와, 어제도 엄청 샀는데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1조 원 넘어갔죠? 네, 어제 9천억 정도 샀으니까, 뭐, 잠깐 조금 팔더니 엄청 사들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얘네가 오늘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수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주, 이런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오늘 삼성전기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면서 매수세가, 네, 외국인들 원래 전통적인 매수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오늘 안 좋았고요. HLB, 이 바이오 쪽에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실리콘투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조금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많이 올라오니까 팔아먹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우선주, 요것만 다 합치면은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7천억이 넘네요. 7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1조 3천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2조 원이요. 어제 합쳐가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가지고 어제 2조 원, 어제 오늘 합쳐서 2조 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한 1,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 다 사들인 거죠? 네, 와. 그러면 뭐죠? 네, 이게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싸게 그 물량들을 다 받아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시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자, 시장은 네,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유지가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코스닥 쪽에 하락이 좀 깊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좀 연결시키는 게 다음 주 초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그냥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거의 이제 이 위치에 유지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심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겨서 2800포인트 터치를 하든 뚫어버리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3000포인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리는 거는 이제 실적 이야기 나오고 분위기 좋아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주가 특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많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잘 통과하셔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보자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 나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